내놔. 내 돈 내놔. 어머님 왜 이러세요 진짜. 누가 내 쌀 훔쳐갔어. 밥 줘. 밥 달라고. 난장판이 따로 없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거실 바닥에 흩뿌려지고 며느리의 비명소리가 천장을 찌릅니다. 미친 노인네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된 풍경. 기가 막히시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머리를 산발하고 밥 달라고 악을 쓰는 저 노인네가 바로 접니다. 올해 75, 시장통 욕쟁이 할매 김영순. 그게 제 이름입니다. 사실 저는 멀쩡합니다. 제 정신은 방금 깎은 칼날처럼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난리냐고요? 시험하는 중입니다. 누가 내 진짜 자식인지, 누가 돈 냄새만 맡고 달려든 하이에나인지, 제 목숨값보다 귀한 30억, 그 돈의 주인을 찾기 위한 제 인생 마지막 연극이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사건은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평생 시장 바닥에서 김치 담그고 젓갈 팔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10원짜리 하나에도 벌벌 떨던 짠순이었지요. 그러다 덜컥 제가 가진 낡은 상가 건물이 재개발 확정을 받았습니다. 보상금만 무려 30억.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큰돈이 생긴다는 소식에 잠이 오질 않더군요. 그런데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는 둘째 며느리와 사업한답시고 집까지 말아먹은 큰아들놈. 이것들이 내 돈을 알면 어찌할까? 나를 어미로 볼까? 현금 인출기로 볼까?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가짜 치매 환자가 되기로요. 내과 의사 친구에게 사정사정해서 가짜 소견서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의사 선생이 그러더라.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들었대. 치매란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큰아들 내외와 둘째 아들 내외. 네 사람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전 재산을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 사기꾼한테 다 준 것 같기도 하고 통장이 텅 비었어. 빈털터리 치매 노인. 그게 지금 제 모습입니다.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잔인했습니다. 둘째 며느리 수정이 강남 산다고 유세 떨며 명절에도 콧배기 한 번 안 비치던 그 아이 얼굴이 순식간에 썩은 을빛으로 변하더군요. 제가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나 갈 곳도 없다. 집도 곧 비워줘야 해. 수정아, 나 좀 데려가다오. 밥만 주면 된다. 그러자 수정이가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붙은 것처럼 말이죠. 어머님, 이거 놓으세요. 저희 집은 절대 안 돼요. 민준이 고3인 거 아시잖아요. 수험생 있는 집에 치매 환자가 웬 말이에요? 목소리에 서리빨이 섰습니다. 아들놈을 쳐다보니 제 마누라 등 뒤에 숨어 눈길조차 피합니다. 비겁한 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돈도 한 푼 없으시다면서 저희한테 짐 지우시는 건 아니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요양원 많아요. 거기 알아보세요. 돈 없으면 갖다 버리라는 말. 고려장이 따로 없습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평생을 바쳐 키운 결과가 고작 이것이라니.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있던 큰 며느리 미선이가 조용히 다가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미선이의 거친 손이 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세요. 뭐, 형님 미쳤어? 둘째가 소리쳤지만 미선이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어떡해? 어머니를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수는 없잖아. 어머니, 저희 집 반지하라 볕도 잘 안 들고 좁아요.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도 제가 모실게요.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땄잖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큰 며느리의 눈물 한 방울이 제 손등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제 심장이 뜨거워졌습니다. 속에서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걸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울 때가 아닙니다. 둘째 며느리가 코웃음을 칩니다. 아이고, 형님 대단하시네. 효분하셨어? 그래요. 형님이 모신다니까 다행이네요. 우린 생활비 보태줄 형편 안 되는 거 알죠?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에요. 여보, 일어나. 가자. 여기 냄새나서 머리 아파. 그렇게 둘째네는 도망쳤고 저는 큰 며느리네 반지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저는 미선이네 집에서 진상치매 노인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고함을 지르고 벽에 똥칠을 하고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미선이는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도 밤에는 식당 설거지 알바까지 하며 저를 수발했습니다. 제 똥 묻은 속옷을 맨손으로 빨면서도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리지 않더군요. 오히려 잠든 제 손에 약을 발라주며 어머니, 아프지 마세요라고 속삭이는 아이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불 속에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제 인내심을 끊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선이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거실에 둔 미선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동서라고 떠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수정이었습니다. 저는 자는 척하며 가만히 엿들었습니다. 미선이가 전화를 받더군요. 여보세요? 동서야. 형님, 그 노인네 아직 살아있어요? 아주 명줄도 기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노인네라니, 살아있냐니. 동서 말이 너무 심하잖아. 어머니 식사도 잘하시고 건강하셔. 아유, 형님도 참. 속으로는 형님도 빨리 죽었으면 하잖아요. 솔직해지자고요. 돈도 없는 치매 노인이 똥오줌 싸대는데 그거 예뻐할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냥 눈 딱 감고 요양원 싼 데로 보내라니까. 끊어.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형님, 내 말 들어. 그 노인네 괜히 끌어안고 있어봤자 나중에 콩고물 하나 안 떨어져. 오히려 빚이나 안 남기면 다행이지. 빨리 정리하고 편하게 살아 좀. 미선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한숨을 쉬더군요. 저는 방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박수정, 내 둘째 며느리. 내가 감히 나를 두고 흥정을 해? 빨리 죽으라고 저주를 퍼부어. 그래, 좋다.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생각이 있다. 빈털터리 치매 노인인 줄 알고 마음껏 짓밟고 무시했겠지.
하지만 명심해라. 내가 미친 척 연기는 하고 있지만 내 귀는 뚫려 있고 내 기억은 너보다 또렷하다는 걸. 지금 이 순간부터 이 김영순이의 쇼는 장르가 바뀝니다. 가족 드라마가 아니라 피 튀기는 복수극으로 말이죠. 이미 변호사를 통해 준비는 끝났습니다. 30억 보상금 통장, 그리고 수정이 내년이 상상도 못할 유언 공증 서류. 내일 제가 이 서류 뭉치를 들고 본색을 드러낼 때 과연 저것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부터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돈 앞에서 부모도 버리는 저 페륜아들 그냥 둬서야 되겠습니까? 저 억울해서 오늘 잠도 못 잘 것 같습니다. 제가 저것들을 어떻게 요리해 주면 좋을지 속 시원한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댓글로 전현 머리채를 잡으라고 하시면 잡을 것이고 귀싸대기를 날리라고 하시면 날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화력을 보여주세요. 2부에서는 둘째 며느리가 제 30억 통장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돈 냄새 맡고 달려올 그 역겨운 꼬라지와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사이다 반격.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늙은이의 한풀이를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이거 안 놔. 싫어. 안 가. 안 간다고. 아우 어머님 제발 좀! 다 어머님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요. 빨리 차에 타시라니까요. 제 팔목이 비틀립니다. 살점이 뜯겨나갈 듯 아파옵니다. 짐승처럼 저를 질질 끌고 가는 이 여자. 강도가 아닙니다. 납치범도 아닙니다. 불과 며칠 전 냄새난다며 코를 막고 도망쳤던 제 둘째 며느리 수정입니다. 동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 싫다시잖아. 그 손 놓지 못해? 큰 며느리 미선이가 울며불며 매달려 보지만 돈에 눈이 뒤집힌 여자를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형님은 좀 빠져. 형님이 뭘 안다고 그래? 이 좁아 터진 반지하에서 어머님 썩게 만드는 게 효도야? 내가 모신다잖아. 내 집에서 내가 호강시켜 드린다잖아. 기가 막힙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저 여자의 뻔뻔함은 하늘을 뚫고도 남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노인네 빨리 안 죽나 하며 저주를 퍼붓던 입으로 지금은 효도를 운운하며 침을 튀기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제가 돈방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딱 3시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도대체 저 인간이 왜 저렇게 미쳐 날뛰는지 그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죠. 오늘 오후였습니다. 미선이가 잠시 시장에 간 사이 저는 텅 빈 반지하 방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죠. 그 시각 시장통 저의 가게 앞에는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둘째 며느리 수정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가 혹시라도 요양원으로 주소를 옮겼는지 감시하러 왔답니다. 주소가 옮겨져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나 뭐라나. 참으로 치밀하고 알뜰한 며느리 아닙니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하필 그 순간 집 빼온 아저씨가 도착했습니다. 굳게 닫힌 셔터 앞에서 난감해하던 아저씨는 마침 가게 앞을 서성이던 수정이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님 되시죠? 잘 만났네. 이거 김영순 씨 앞으로 온 법원 등기인데 대리 수령 좀 해주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주세요. 어머님이 지금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셔서요. 수정이는 귀찮다는 듯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차에 타자마자 무심코 봉투를 뜯어보았죠. 수신 김영순 귀하 내용 GTX 환승센터 편입 토지 보상금 지급 통지서. 수정이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겠죠.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숫자. 예상 보상액 32억 원. 32억? 그 순간 수정이의 머릿속에서는 침에 걸린 시어머니의 냄새나는 몸뚱어리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보였겠죠. 그녀의 눈에 탐욕의 불꽃이 튀는 게 이 반지하 방구석에 누워있는 제 눈에도 보이는 듯합니다. 그 길로 수정이는 백화점으로 달렸습니다. 최상급 한우 세트를 사고 제가 좋아하던 홍시를 사고 화려한 꽃바구니까지 실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샀겠지요. 30억이 생기는데 그깟 한우가 대수겠습니까? 그리고 엑셀을 밟아 큰 며느리가 사는 동네로 질주했습니다. 이 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단숨에 치고 올라왔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저 수정이에요. 문 좀 열어보세요. 어머님, 반지하 방 철문이 부서져라 두드려댑니다. 저는 자다 깬 척 부스스한 모습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물론 초점 없는 눈빛을 연기하면서요. 누구세요? 어머님, 저라니까요. 둘째 며느리. 아이고 세상에. 우리 어머님 얼굴 반쪽 되신 것 좀 봐. 이 좁은 데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수정이가 신발도 벗지 않고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진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러 구역질이 날 뻔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진작 모시러 왔어야 했는데 형님이 어머님을 이런 감옥 같은데 가둬둔 줄 꿈에도 몰랐어요. 세상에 곰팡이 냄새.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말은 청산유수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요양원 보내라고 소리 지르던 그 입으로 이제는 형님 탓을 하며 눈물을 짜냅니다. 악어의 눈물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겠지요. 가요. 당장 가요. 저희 집 아시죠? 넓고 깨끗한 아파트. 거기 가서 제가 해드리는 따뜻한 밥 드시고 호강하셔야죠. 제가 매일매일 목욕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것도 해드릴게요. 네. 수정이는 제 옷까지도 챙기지 않고 무작정 제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마음이 급한 겁니다. 혹시라도 큰 며느리가 돌아올까봐.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이 30억 보따리를 채갈까봐. 저는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미친 척 연기를 시작했죠. 싫어. 안 가. 여기가 우리 집이야. 미선이가 올 거야. 너 누구야? 도둑년이야? 아우, 어머님. 도둑이라니요. 며느리라니까요. 제발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저랑 가시면 좋은 거 드린다니까요. 사탕 드릴까? 사탕? 저를 어린애 취급하며 어르고 달랩니다. 속이 뒤집어집니다. 사탕? 내가 지금 사탕 하나에 넘어갈 노인네로 보이냐? 내년 눈에는 30억이 보일지 몰라도 내 눈에는 내년의 시커먼 뱃속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누구?
왔어요? 장을 보고 돌아온 큰 며느리 미선이었습니다. 현관에 놓인 낯선 명품 구두와 거실에 널브러진 한우 세트를 보고 미선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동서, 여긴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아, 형님. 마침 잘 왔어요. 나 어머님 모시고 갈게. 짐은 나중에 택배로 보내줘.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모시고 가다니? 지난번엔 요양원 보내라며. 절대 못 모신다며. 사람 참. 내가 언제 그랬어?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말이 헛나온 거지. 생각해보니까 도리가 아니더라고. 형님도 힘들잖아. 그리고 솔직히 형님네 형편에 치매 노인 모시는 거 무리지.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 반성 많이 했어. 이제 내가 효도 좀 하겠다는데 왜 안 돼? 수정이는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말했습니다. 미선이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수정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 어머니 물건 아니야. 동서 필요할 때 짐짝처럼 들고 갔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물건 아니라고. 그리고 어머니가 낯선 환경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아? 겨우 적응하셨는데 또 어딜 가? 비키지 못해? 이게 다 형님을 위해서라니까 그러네. 형님네 빚도 많잖아. 어머님 병원비 감당할 수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돈 필요 없어. 어머니는 내가 모셔. 당장 나가. 미선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평소엔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던 착한 아이가 저를 지키겠다고 도끼를 품었습니다. 그 모습이 고마워서 저는 미친 척하며 미선이 등 뒤로 숨었습니다. 미선아, 무서워. 저 아줌마가 나 잡아가려고 해. 나 안 갈래. 그러자 수정이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짜증과 분노가 뒤섞인 그녀의 진짜 얼굴이 튀어나오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아, 진짜 노인네가 곱게 미칠 것이지. 돈다발 안겨준다는데도 난리야. 수정이가 저를 향해 씩씩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미선이를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형님은 좀 빠지라고. 미선이가 바닥에 넘어지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천하의 벼락 맞을 년. 감히 어디에 손을 대. 제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수정이는 넘어진 미선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시 제 팔을 낚아챘습니다. 어머님, 가요. 빨리. 그게 바로 지금 이 상황입니다. 수정이는 저를 질질 끌고 현관으로 나가려 하고 저는 버티고 있고 미선이는 다시 일어나 수정이의 다리를 잡고 늘어집니다. 아수라장 속에서 수정이가 제 귀에 대고 나지막이 하지만 살벌하게 속삭였습니다. 미선이에게는 들리지 않게 말이죠. 노인네야. 좋은 말 할 때 따라와. 30억 그거 내 아들 민준이 거야. 형님네한테 한 푼이라도 뺏기면 내가 어머님 가만 안 둬. 가서 도장만 찍어. 그 다음엔 요양원을 가든 죽든 마음대로 하라고. 들으셨습니까? 가서 도장만 찍으랍니다. 그 다음엔 죽든 말든 상관없답니다.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더 이상은 못 봐주겠습니다. 저는 끌려가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아침부터 몰래 켜두었던 녹음기. 그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래. 증거는 확보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제 손목을 잡고 있는 수정이의 팔을 입으로 콱 물어버렸습니다. 아, 내 팔. 수정이가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팔뚝에 선명한 입자국이 났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미친 사람처럼 수정이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 도둑년아, 어딜 감히 남의 집에 들어와서 행패야. 내 며느리 때리지 마. 내 돈 훔쳐가지 마. 아, 이거 안 나? 이 미친 할망구가 진짜. 수정이가 저를 밀치려 했지만 저는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놔주지 않았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드센 손님들과 싸우며 단련된 깡다구입니다. 곱게 자란 강남 사모님 따위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동서, 괜찮아? 미선이가 놀라서 달려와 저를 말립니다. 수정이는 산발이 된 머리를 감싸 쥐고 씩씩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아우,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미쳤으면 곱게 미칠 것이지. 사람을 물어? 수정이는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30억을 눈앞에 두고 물러날 위인이 아니죠. 형님, 두고 봐. 내가 내일 다시 올 거야. 그때는 앰뷸런스든 용역이든 불러서라도 모셔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어머님, 저 안 포기해요. 그 돈이 누구 돈인데. 수정이가 폭풍처럼 휩쓸고 나갔습니다. 반지하 방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미선이는 헝클어진 제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소리 없이 울고 있습니다. 어머니, 놀라셨죠?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동서가 저렇게 무례하게 구는데도 제가 아무 힘이 없어서. 저는 멍한 척 허공을 바라보며 미선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용광로처럼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울지 마라, 미선아. 오늘 내가 흘린 눈물들, 내일이면 전현 눈에서 피눈물로 흐르게 해주마. 저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이 안에 수정이의 그 추악한 목소리가 토시 하나 빠짐없이 담겨 있습니다. 요양원을 가든 죽든 마음대로 하라고.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전현을 매장시킬 수 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미선이는 지쳐서 잠이 들었고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내일 아침 수정이는 예고한 대로 사람들을 끌고 다시 쳐들어올 겁니다. 30억을 차지하겠다는 야망에 부풀어서 말이죠. 오라고 하십시오. 환영합니다. 지옥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꼴이니까요. 내일 저 현관문이 다시 열리는 순간 저는 치매라는 가면을 벗어던질 겁니다. 그리고 수정이 내년이 가장 사랑하는 그 돈으로 너를 철저하게 짓밟아 주마. 여러분, 돈 때문에 시어머니를 짐짝 취급하고 형님을 밀쳐버리는 저 폐륜 며느리 용서가 되십니까? 저는 내일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쇼를 보여줄 생각입니다. 사이다 마실 준비 되셨습니까? 전현이 내일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빌 때 제가 뭐라고 해줘야 속이 시원할까요? 이 돈 다 기부해 버리겠다고 할까요? 아니면 큰 며느리한테 10원 한 장 안 남기고 다 줬다고 할까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복수의 칼을 가는 시어머니 김영순이었습니다. 다음 날
문 열어요.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어머님, 저 왔어요. 앰뷸런스 대기시켰으니까 빨리 나오세요. 역시나 해가 뜨기가 무섭게 쳐들어왔습니다. 제 둘째 며느리 수정이 말입니다. 어제는 혼자 오더니 오늘은 기세가 등등합니다. 밖에서 건장한 남자들 목소리까지 들리는 걸 보니 작정하고 용역이라도 부른 모양입니다. 치매 노인 하나 강제로 끌고 가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겠지요. 형님, 문 안 열어? 나 경찰 부른다. 노인 감금제로 콩밥 먹고 싶어? 미선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손을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미선이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미선아, 겁먹지 마라. 오늘이 지나면 다시는 저것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게다. 저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힌 철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 발소리에 맞춰 심장이 힘차게 뜁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곧 터질 사이다를 향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반지하 계단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역광 속에 수정이가 서 있습니다. 옆에는 제 아들놈 민호도 와 있군요. 뒤에는 사설 구급대원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껌을 씹으며 서 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나오셨네. 잘 생각하셨어요. 여기 있어봤자 병만 더 들지. 자, 아저씨들 모셔요. 빨리. 수정이가 손짓하자 남자들이 저를 향해 다가옵니다. 마치 짐짝을 들어 옮기려는 듯 거침이 없습니다. 그 순간 제가 지팡이를 들어 바닥을 내리찍었습니다. 멈춰라. 낮지만 단호한 제 목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남자들의 발걸음이 멈칫합니다. 수정이가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옵니다. 아, 어머님 또 왜 이러세요? 빨리 가서 도장 찍어야죠. 30억 받아서 민준이 유학 보내야 한다니까요. 사탕 드릴게, 사탕. 가자니까. 아직도 저를 사탕에 환장한 치매 노인 취급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수정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흐리멍텅했던 눈빛은 지웠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김영순의 진짜 눈빛을 꺼냈습니다. 박수정, 네, 어머님? 내 귀가 먹은 줄 알았더냐? 도장 찍어라? 30억 받아서 유학 보내라? 그리고 그 다음엔 죽든 말든 상관없다고? 수정이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립니다. 입을 딱 벌린 채 말이 없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놈이 더듬거리며 끼어듭니다. 엄마, 말투가 왜 그래? 정신 돌아왔어? 돌아오긴 누가 돌아와. 난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데. 네, 그게 무슨... 이 멍청한 놈아. 내 마누라가 시어미를 짐짝 취급할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내 돈 30억 소리 듣자마자 눈이 뒤집혀서 달려온 꼬락서니하고는 저는 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볼륨을 제일 크게 높여서 온 동네방네 다 들리도록 말이죠. 녹음된 소리. 형님, 눈 딱 감고 요양원 싼 데로 보내라니까. 어차피 죽을 노인네 돈이나 챙겨야지. 가서 도장만 찍어.
그 다음엔 죽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고. 수정이의 표정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휘청거립니다. 이게 언제? 어제다. 내가 내 팔뚝을 잡아 끌며 속삭이던 그 순간이지. 어떠냐? 내 목소리 아주 생생하지 않으냐?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오해세요. 저는 그냥 어머님 편하게 해드리려고. 닥쳐라. 제 호통에 구급대원들도 슬금슬금 뒷걸음질 칩니다. 수정이는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합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잠시 미쳤었나 봐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그래, 용서해 줄 수도 있지. 가족인데. 수정이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희망을 본 거겠지요. 아직 30억을 포기하지 못한 그 탐욕스러운 눈빛. 역겹습니다. 하지만 어쩌나. 이미 늦었는데.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변호사에게 퀵으로 받은 따끈따끈한 서류입니다. 수정이의 눈이 봉투에 꽂힙니다. 이게 뭐예요? 읽어봐라. 내가 그토록 원하던 30억의 행방이다. 수정이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듭니다. 첫 줄을 읽자마자 비명을 지릅니다. 아, 말도 안 돼. 증여 계약서, 증여 대상, 토지 보상금 32억 원 및 상가 건물 일체, 수증자, 장남 강민수, 며느리 강미선, 특약 차남 강민호 및 며느리 박수정에게는 단 10원도 지급하지 않음. 어머님, 전 재산을 형님한테 다 주셨다고요? 형님한테만요? 그래. 내가 치매 진단받기 일주일 전에 이미 법적으로 완벽하게 넘겨줬다. 세금까지 다 계산 끝났어. 내 도장, 내 인감 다 미선이한테 있다. 수정이는 바닥을 치며 통곡합니다. 아들놈은 망연자실해서 주저앉았습니다. 30억이 눈앞에서 날아갔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지요. 엄마 너무해. 나도 자식인데 어떻게 형한테만. 자식? 내가 똥기저귀 차고 누워있을 때 너는 코 막고 도망가지 않았더냐? 미선이는 내 똥 묻은 속옷을 맨손으로 빨았다. 너희들이 냄새난다고 피할 때 이 아이는 내 거친 손에 약을 발라주며 울었다. 저는 멍하니 서 있는 큰며느리 미선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눈만 껌뻑이고 있습니다. 저는 미선이의 손을 잡고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잘 들어라. 이 돈은 로또가 아니다. 내 큰며느리가 흘린 눈물 값이고 그 고생에 대한 정당한 대가다. 너희 같은 파리떼들이 탐낼 돈이 아니란 말이다. 어머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유류분 소송할 거예요. 법대로 할 거라고요. 수정이가 악에 받쳐 소리칩니다. 하지만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해라. 마음대로 해. 대신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으마. 이 녹음 파일, 그리고 내가 나 유기하려 했던 증거들 다 법원에 제출해서 존속 학대로 고소해 주마. 내 아들 민준이 의대 간다며? 할머니 학대에서 고소당한 엄마 둔 자식 과연 의사 가운 입을 수 있을까? 어머님, 아들의 앞길이 막힌다는 말에 수정이는 그제야 입을 다뭅니다. 완벽한 패배입니다.
당장 꺼져라.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 부고 소식이 들려도 장례식장에 올 생각 마. 그때는 내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쫓아낼 테니까. 가자. 빨리 가. 아들놈이 수정이를 일으켜 세워 도망치듯 나갑니다. 구급대원들도 혀를 차며 사라졌습니다. 골목길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미선이가 얼른 저를 부축합니다. 어머니, 진짜 다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왜? 미선이는 30억이 생겼다는 기쁨보다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사실에, 그리고 저를 걱정하는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착하고 미련한 아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미선아, 울지 마라. 이 돈 내 고생 값이다. 이제 더 이상 남의 집 설거지 안 해도 돼. 곰팡이 피는 반지하에서 안 살아도 돼. 우리 미선이 이제 허리 펴고 살아.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햇살이 쏟아지는 번듯한 상가 1층에 앉아 있습니다. 간판 이름은 여전히 영순네 반찬가게지만 사장님은 제가 아닙니다. 어머니, 점심 드세요. 오늘 어머니 좋아하시는 호박죽 쑤었어요. 깔끔한 앞치마를 두른 우리 사장님 큰 며느리 미선이가 환하게 웃으며 부릅니다. 가게는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큰아들도 정신 차리고 배달 일을 도우며 땀 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둘째네 소식은 건너 들었습니다. 30억 믿고 무리하게 빚내서 샀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빈털터리가 되었다더군요. 서로 내 탓이라며 싸우다 이혼 도장을 찍었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 인과응보지요. 어서 오세요. 영순네 반찬가게입니다. 활기찬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카운터에 앉아 생각합니다. 30억? 큰 돈입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냄새나는 늙은이의 등을 밀어주는 손길. 차가운 반지하 방에서 건네주던 따뜻한 말 한마디. 저는 돈으로 효도를 산 게 아닙니다.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돈이라는 도구를 썼을 뿐이지요. 여러분, 돈 때문에 부모 형제도 버리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흘려준 눈물의 온도라는 것을요. 제 사이다 연극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속이 좀 시원해지셨나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돈보다 더 귀한 사랑이, 그리고 저처럼 든든한 가족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오늘 저녁엔 따뜻한 밥 한 끼 가족들과 나누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어머니 김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